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 4일이에요. 우리는 돌아오는 또 내일 정규장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좀 재미난 일들이 있었죠.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원익홀딩스 이하 원익그룹사들의 금요일날 현황인데 상한가를 두 종목이 갔습니다. 원익큐브 그다음에 원익까지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심지어 원익은요 점상을 갔죠. 시작이 상한가 같고 끝까지 정규장 내내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원익홀딩스가 워낙 강하게 치고 가다 보니까 나머지 그룹사들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형국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룹사 종목들을 이렇게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놨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그룹 중에 어떤 뭐 대장주가 간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트라이유텍이 한번 LS 그룹사 중에 가잖아요. 나머지 또 그룹사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요거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다. 자,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뭔가 좀 호재가 있으면서 그룹사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원익홀딩스가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자, 지주사라는 거는 어쨌든 그룹사들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지주사는요, 원래는 이 자회사들의 이제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지주사의 시가총액이 정해진다라고 봐주셔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자회사들의 한번 가치, 그 다음에 이 지분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근본적으로 원익홀딩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어때요? 과연 원익홀딩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어쨌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죠. 무료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고,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원익홀딩스의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리고요. 자, 신고가라고 댓글까지 많이 달리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라고 합니다. 참여 정수가 반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어때요? 원익홀딩스 오히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창에는 우리 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보기 전에 원익홀딩스의 좀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좀 특이해요. 원래는 이제 홀딩스, 지주사가 거의 오너 일가들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자, 원익홀딩스는 원익홀딩스 위에 대주주가 이제 원익이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호라이즌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 오너 일가가 이 호라이즌의 대주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호라이즌의 대주주들, 자녀들이 이미 승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이제 37%씩 가지고 있고요. 장녀가 이제 26%, 토탈에서 이제 100%. 자, 이들이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이한 구조인데, 이게 좀 포장해서 좋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호라이즌은 이제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어때요? 지분을 가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장내 매수가 불가능해요. 그렇다라는 건 이 경영권 분쟁에서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은 뭐가 있죠? 공시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뭐 자녀들끼리는 그럴 수는 있겠죠. 어찌됐건 이런 특이한 구조가 있고, 자,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머트리얼즈, IPS, 로보틱스, QNC, PNE, 케어랩스 요거까지 있는데, 일단 상장회사 위주로 시가총액이 큰 애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전에 미리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이제 IPS죠. IPS가 무려 3조 9천억. 시가총액이 3조 9천억인데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이 45%예요. 요거를 이제 어쨌든 단순 지분법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대략 1조 7천억 정도 되죠. 자, QNC도 시가총액 6천억인데 얘는 지분을 4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약 2,400억. 자, PNE 얘는 시가총액이 크진 않죠. 1,900억. 대략 31% 가지고 있으니까 589억. 자, 마지막 머티리얼즈 4,300억인데요. 지분이 45%니까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1,9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 큐브는 빠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익큐브의 대주주가요, 이 머트리얼즈예요. 그래서 머트리얼즈의 지분을 가지고 이 큐브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반기 보고 들어가시면요, 요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계열사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밑에 비상장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법인 출자에 대한 부분도 모두 이제 지분까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나머지는 뭐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상장회사 위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게요. 이것도 좀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분기 보고서가 있는데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시게 되면 확인이 안 돼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분기 보고서가 아니라 반기 보고서 이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 더해볼게요. 1조 7천억 플러스 2,400억 플러스 589억 플러스 1,900억. 자, 요 정도 더하면요, 대략 한 2조 1천억 정도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원익홀딩스가 어때요? 단순히 홀딩스 지주사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원익홀딩스 자체적으로도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요게 나왔죠. 반도체 특수가스 공급을 위한 턴키 공사, 요거 수주했잖아요. 자, 금액이 적지 않아요. 확정 금액이 대략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대비 4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 보실 때 연간과 분기는 당연히 아시죠. 자, 연간은 연단위 매출이고요. 분기는 이제 분기별로 나눠 놓은 건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자, 연결이 눌렀을 때 지주사 밑에 이제 자회사들의 매출이 포함된 거고요. 자, 별도를 누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원익홀딩스 자체 매출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거죠. 근데 최근 매출액 대비는 45%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요거였죠. 자,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3천억이면 대략 45% 되죠. 45% 되는데, 요거를 자, 별도로 가게 될 경우 어때요? 거의 1년 동안 수주할 거를 한 번에 이번에 수주를 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매출액 대비 거의 100%가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수주했다. 굉장히 많이 수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상장회사들의 이제 지분법으로 계산했을 때, 물론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원래는 EV, EBITDA라든지 혹은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뭘로 평가하죠? PR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일단 제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왜? 단순 계산을 하려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건 일단 빼고, 단순하게 일단은 상장 회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조 1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원래 지주사지만 지주사의 가치도 좀 어느 정도 매겨줘야겠죠. 왜? 순수하게 지주사가 아니라 자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매출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지주사 가치는 얼마 정도 봐야 되냐, 이것도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매출액이 대략 3천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대략 20년도에는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고, 24년에는 한 200억 정도였어요. 대충 평균 값이 한 30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300억 정도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이 PER을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자, 매출액이 대략 3천억 기준이에요. 3천억인데, 요거, 자, 영업이익이 300억이다. 그럼 얼마나 걸리죠? 10년 걸리죠? 요게 이제 PER, 대략 10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익홀딩스의 시가총액 그래도 한 3천억의 가치는 먹여줄 수 있다. 자, 우리나라 평균 기업의 PER이요 대략 한 13 정도 되거든요. 자, 지주사 보통 10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도 10으로 봤을 때 대략 3천억의 가치를 먹여줄 수 있다라면, 일단 원익홀딩스 지주사 플러스
자회사들의 가치 대략 2조 1000억 플러스 3000억 가시게 되면 대략 2조 4000억의 가치가 얼추 매겨집니다. 나머지 이제 또 비상장 회사들 원익 로보틱스를 포함한 가치들이 이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원익홀딩스의 시가총액 3조 7천억이에요. 3조 7천억. 근데 일단 단순 계산했을 때는 2조 4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 자 요렇게만 봤을 때는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의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죠. 물론 이거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1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이 되는데, 자, 그럼 나머지 현재 로봇주들의 가치 한번 봐볼까요? 자, 코스닥에 보시게 되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얘는 얼마죠? 거의 10조 육박입니다. 자, 10조 정도 되고, 자, 로봇주 3등주죠.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는 거의 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조.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5조. 대충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조.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조.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대략 4조 정도 되는데, 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요거는 사실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4등주잖아요. 원익홀딩스 로봇주로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로보티즈의 절반만 되더라도 2조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절반만 줄 필요도 없겠죠. 근접만 하더라도 이거 대박이죠. 4조의 가치가 나온다라면, 실제로 원익홀딩스가 원익 로보틱스의 상장을 추진한다라면, 지금 현재 로봇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충분히 프리미엄이 붙으면 4조도 가능히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4조의 가치를 받는다라면, 원익 홀딩스 지금 얼마죠? 현재 시가총액 3조 7천억이에요. 아까 제가 자회사들 플러스 지주사의 가치 얼마라 그랬죠? 대략 한 2조 4천억 정도. 현재 로보틱스의 가치 한 1조 3천억 정도 매겨지는데, 자, 여기서 정말로 3조까지만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면, 혹은 맥시멈 4조까지 인정을 받는다라면, 앞으로 시가총액 못해도 100%의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이제 원익홀딩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로봇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충분히 상장을 노려볼 만하죠. 원익홀딩스가 결국 여기까지 올라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로봇이죠. 누가 봐도 로봇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이제 IPS 가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자, IPS 실제로 알짜 회사고요.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원익 IPS.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원익홀딩스가 올라간 건 바로 로보틱스의 가치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자, 원익홀딩스가 진짜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이 프리미엄을 받는 상황이 온다라면 원익홀딩스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소설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로봇의 가치가 지금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22년도 말부터 급하게 올라갔는데 어때요? 5만 원 했던 주식이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배가 넘게 갔습니다. 10배. 그 결과 시가총액이 이제는 거의 10조에 육박을 하죠. 사실 최고점 기준으로는 10조가 넘었었어요. 자, 만약에 원익홀딩스가 진짜로 원익 로보틱스의 상장을 추진한다. 엄청난 이슈가 될 거고요. 시장에서 거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안 할 이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자,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아무런 종목 소개해드리면 좀 그래서 정말 고르고 고르는 종목인데, 일단 예산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그리고 연말 배당에 무상증자 쏜다. 이 말은 실제로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무상증자 많이 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시장이 무상증자가 늘어난다는 건요, 무상증자가 어떻게 되죠?
이 테마가 형성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테마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수익도 가능하죠. 최근에 이 동양고속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누가 봐도 테마주였죠. 저점 대비 7,000원에서 고점이 17만원, 대략 한 24배가 그냥 쉬지도 않고 왔어요. 누가 봐도 테마주였습니다. 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거기에 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동양고속이. 그 결과 자산 가치의 이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물론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갈 일인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하지만 이 또한 시장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대장주 1등주였습니다. 그 결과 저점 대비 1300% 갔어요. 보시면 점상 상한가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재료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저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2010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테마까지 형성되니까 어때요? 1300%가 넘게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죠.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은요, 자산도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자, 하이닉스 유보율 대략 한 2000% 좀 안 되는데 대기업치고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자, 다른 대기업 봐볼까요?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는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종목 유보율 몇 프로죠? 7500% 아니죠? 75000%입니다. 현대차 유보율이 7200%였는데 얘는 현대차의 무려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요,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75000%예요. 그럼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으면 20대1은 우습죠. 30대1도 우습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늘 우리는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죠.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어떤가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5대1이 진행됐을 때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 제약이에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점상을 3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330% 갔는데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하고 330% 갔죠.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얘는 3대1 진행했거든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아까 제가 테마 1등주였던 이 HLB 바이오스텝, 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 진행했거든요. 8대1 진행하고 1300% 갔죠.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거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무리하게 2000%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유보를 고려하면 500%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높은 수익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익홀딩스 이제 전량 매도하시고 이 종목 한번 진입해 보시죠. 혹은 포토에 있는 모든 종목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진입해 보시죠 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키우셔라는 말씀은 못 드려도 그래도 예상 수익률은 높잖아요. 손익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인생 바꿔드린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소액은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소액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자, 예상 수익률이 높은 만큼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이거 진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중장기 포트에 대한 종목 제가 영상을 통해 추후에 다시 한번 추천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26년 한 해 동안 좀 좋을 걸로 예상되는 거 엔터주.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죠. 조만간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도가 공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 SM 이미 출발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제가 또 추후에 추천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어쨌든 500%가 예상인 만큼 그럼 기간도 중요하겠죠.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 한 1년 정도면은 어떠실까요? 아니면 2년? 너무 길어요.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죠.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해요. 시장상을 고려했을 때 슬슬 발동이 걸리고 공시가 나올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 때문이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하나만 나온 게 아니죠. 또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쏜다. 세력들이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시장 상황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테마로 보내면요, 본인들도 더 강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본인들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2글자 남겨주세요.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죠.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시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가버립니다. 이때 매수가 안 되죠.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많이 진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우리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런 거 시원하게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4일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불가능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이제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돌아오는 정규장이 내일이에요. 자, 1월 5일. 자, 월요일 정규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늦어도 오후장에는 한번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보내주셔야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순차적으로 진입해 볼 수 있는 내용, 종목명, 그 다음 매수 단가까지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번호,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파란색 링크 나오죠. 파란색 링크가 뭐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시고요. 대신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줘야 된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건데, 여기에 이미 이 상단의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원익이라고 2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꼭 빠르게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익홀딩스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뭐 제가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원익홀딩스 아시는 것처럼 이제 CS 일정이 도래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이제는 조정이 나올 상황이 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아시죠? 실제로 이 원익로보틱스가 참석을 해요. 홈페이지 상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9일이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이미 부스 위치까지 공개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를 공개하느냐 들어가 보면요, 요게 중요하죠. 핵심 관점. 알레고렌즈 전체 라인업이 좀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26년 출시 예정인 새로운 알레고렌즈의 모델이 최초 공개. 최초 공개된다라면 뭔가 또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또 이 음모론이긴 한데, 왜 원익홀딩스 혹은 이 세력들은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자, 원익홀딩스, 자, 원익로보틱스가 CES에서 이제 신제품 공개할 거예요 라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기사 한 줄 없죠. 심지어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CES 워닝 로보틱스로 검색을 하더라도 어떤 워닝 로보틱스가 뭐를 발표합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왜 워닝 로보틱스가 뭐 참석해서 신제품 공개한다 이런 뉴스가 없을까? 분명히 어떤 의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재료 소멸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CES 참가하는 거 몰랐더라면요, 진작에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날이 가장 피날레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 뭔가를 발표한다 이러면요, 높은 확률로 이 특징주 기사가 나올 거예요. 특징주 기사들이 나오면서 워닝 로보틱스, 대기업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혹은 정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혹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뭔가 엮는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로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마지막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이런 일정 매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런 좋은 기사가 나왔어,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진입을 하세요. 사실 그때가 마지막이죠. 보통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월 6일부터 이 9일까지 이 기간이 오기 전에 원래는 시세를 주게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패턴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라면 일정 동안 뭐가 발표될 거라고 판단하시면서 이 뉴스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 더 비중을 태우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만약에 비중을 태우시더라도요, CES가 일단은 끝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로봇 섹터들이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1월 중순에 늘 매년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자, JP모건의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참석하는 바이오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로봇 сек터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시나리오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워닝홀딩스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일정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정에 분명 뉴스가 나올 건데 그 일정을 통해서 뉴스 내용을 보시고 더 롱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비중은 우리가 축소할 준비를 해 놓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정 기간에도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마지막으로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댓글창도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추후에도 어쨌든 트럼프 행정명령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로봇 섹터도 이제 좀 나눠질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종목과 이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로 나눠질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은요, 높은 확률로 매출이 될 수 있다. 왜 그렇죠? 16년부터, 자, 올해부터는요, 중국도 그렇고, 자, 테슬라의 로봇도 그렇고 양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산되는 로봇에 과연 어떤 기업이 부품을 제공해 주는지, 자, 이걸로 아마 매출이 갈린다. 그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 회사와 나오지 않는 회사는 이제는 주가 흐름도 갈릴 수 있다. 다만 워닝 로보틱스 어찌됐건 로봇손에 대한 기술력은 충분히 있고요. 플러스, 자, 많은 분들이 모르신 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다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로봇 자동화 누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죠. 디지털 트윈도 있었네요.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자, 무인시설 감시, 이런 것들은 다 스마트 팩토리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출화 된다라면 워닝홀딩스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장 베스트는 사실 이거죠. 정말로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는 거. 로봇주가 지금 현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워닝홀딩스에서 갑자기 깜짝 이벤트로 IPO 추진, 이런 거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또 확인이 된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꼭 최대한 빨리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 장에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